푸른 바다의 도시와 외로운 부산, 남해의 푸른 바다와 현대적인 빌딩이 조화를 이루며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시. 낮에는 수많은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조용하고 깊은 고요가 거리를 감싼다. 바닷바람은 약간의 소금기를 머금고 도시를 스쳐 지나가며 넌 사인 아래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영수는 창밖으로 깜빡거리는 항구의 불빛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수십 년간 일에 매달리며 성공을 이루었지만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는 침대까지 스며드는 공허함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화려한 파티와 고급 레스토랑,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이 끝나고 돌아온 집에는 오직 정적만이 가득하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미소와 함께였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온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현대의 승자라 여기지만 밤마다 그를 찾아오는 외로움은 결코 떨쳐낼 수 없었다. 한편 해리는 부산 시내의 번화한 거리와 바다, 산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일상의 생기를 느끼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깊은 허전함이 남아있다. 여행을 안내하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의 설렘을 주지만 이혼 후로는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 삶의 상처와 책임,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가끔은 소녀처럼 외로움을 느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 바닷가를 따라 조용히 산책하며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점점 멀어지는 행복과 안정의 순간들을 떠올린다. 부산의 밤은 둘에게 각기 다른 뜻밖의 감정을 안긴다. 영수에게는 잃어버린 사랑의 기억과 복잡한 마음, 혜린에게는 위험하지만 달콤한 자유와 재시작의 두려움. 이 도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얼굴들,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외로움과 싸워가고 있다. 이렇듯 부산은 이국적인 아름다움과 익숙한 쓸쓸함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의 운명은 이 도시의 어디선가 뜻밖의 방식으로 교차하게 될 것이다. 비밀스러운 만남의 시작, 어플리케이션 하루가 끝나고 느릿하게 드리워진 밤의 정적 속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을 둘러싼 침묵에 귀를 기울였다. 성공한 인생 뒤에 남겨진 건 여전히 공허함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광고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소셜 네트워크도 일상적인 만남도 아닌 익명성과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성인 전용 비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일 뿐이었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자 비즈니스맨인 만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를 유혹했다. 어플을 설치하고 닉네임을 정하며 그는 오랜만에 설렘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자신의 나이나 환경, 사회적 위치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색다르게 다가왔다. 영수는 그동안 감춰왔던 속마음을 타인과 조금씩 나눠보고 싶었다. 익명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만 꺼낼 수 있는 이야기,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의 조각들이 어플의 대화창 안에서 서서히 떠올랐다. 한편 혜린 역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과 책임, 그리고 이혼이라는 과거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공허를 채울 길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비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알게 되고 조금 망설인 끝에 가입하게 된다. 진짜 자신보다 더 솔직해질 수 있다는 자유, 그리고 아무런 부담 없이 타인의 인생과 접속할 수 있다는 익명성은 그녀에게 새로운 모험처럼 다가왔다. 해리는 프로필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망과 외로움이
화면 속 단어마다 묻어나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와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진짜 대화와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익숙한 도시의 밤, 그리고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까운 듯 하면서도 멀리 느껴지는 타인들. 모바일 화면 너머 서로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 채로 두 사람은 인연의 실타래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눈앞에 푸른 바다가 아닌 비밀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작은 디지털 공간이 영수와 혜린의 삶에 미묘한 변화를 선사하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와 상처를 간직한 젊은 여자는 각자의 이유로 두렵지만 설레는 첫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무명의 닉네임, 사진 한 장 없는 대화방, 그리고 시작되는 진짜 자기 자신을 향한 모험. 이 순간 두 사람은 각자의 현실과 외로움을 잠시 내려놓으며 오직 비밀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다. 뜻밖의 첫 만남 부산의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무렵 영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고급 해변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 유리창 너머 잔잔하게 일렁이는 파도, 그리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재즈 선율이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손목시계를 확인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그를 압도했다. 익명이라는 보호막을 쓴 채 나눈 메시지는 그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 나이, 신분, 외모 등 현실의 조건을 넘어선 만남이라는 점이 그에게 일생일대의 모험처럼 느껴졌다. 영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눈에 띄지 않는 자리로 자리를 잡았다. 슬며시 번지는 미소와 함께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한편으론 두렵고 또 한편으론 설레게 했다. 혜리는 호텔로 들어서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소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익명의 상대와의 만남. 청바지에 단정한 셔츠, 과하지 않은 화장과 작은 귀걸이. 신경 쓴 듯 자연스러운 차림새로 거울을 여러 번 확인했다. 손에는 작은 선물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건넬지 말지 망설였다. 로비 한편 각자의 닉네임을 암호처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짧은 시선 교환 후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 인사말을 건넸다.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온라인 메신저에서 나누었던 모든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기대와 불안, 설렘과 어색함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찰나. 처음 몇 마디는 서로의 일상에 대한 가벼운 질문과 답으로 채워졌다. 전화번호도 진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사이. 혜리는 상대방의 부드러운 말투와 차분한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이끌렸고 영수는 혜린의 밝은 미소와 편안한 눈빛에서 예상치 못한 친근함을 느꼈다. 호텔 라운지배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나눴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깊어졌다. 영수는 자신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감추고 한 명의 남자로서 솔직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자유로움을 느꼈다. 혜린 역시 사회적 기대와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감각과 감정에만 집중했다. 진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 부산 바닷가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퍼졌고 호텔 라운지의 작은 테이블에는 두 사람만의 대화와 웃음이 쌓여갔다. 헤어질 때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걸었지만 심장은 오래도록 뛰고 있었다. 차이에서 오는 끌림 부산의 이른 여름, 바람은 따스하고 바다는 한없이 투명했다. 영수와 혜린의 두 번째 만남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호화 리조트의 야외 풀사이드에서 이루어졌다. 회색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캐주얼 셔츠를
입은 영수는 스스로도 어색함을 느꼈다. 그러나 혜린이 밝은 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자 마치 햇살이 내리쬐는 듯한 환한 분위기가 주위를 감쌌다. 둘은 서로의 옷차림에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짧은 침묵마저 편안하게 느껴졌다. 풀사이드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칵테일을 주문한 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영수는 와인을, 혜리는 달콤한 리큐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음식, 여행 스타일, 뮤직 플레이리스트, 심지어는 밤에 듣는 라디오까지. 사소한 차이들과 소소한 공감대가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갔다. 둘 사이의 나이 차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혜리는 처음엔 영수를 거리감 있게 대했지만 영수의 조용한 배려와 진중한 시선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알게 되었다. 영수 역시 젊고 자유분방한 태도의 혜린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순수한 호기심과 충동을 느꼈다. 그는 혜린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선하게 다가왔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유머와 솔직한 감정 표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가끔은 그냥 해보고 싶은 걸 해도 괜찮은 거 아세요? 혜린이 천진하게 질문했다. 영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웃었다. 나는 세월을 따라가다 보니 어쩐지 모든 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 그런데 너를 보면 나도 괜히 용기가 나. 혜리는 그의 답에 미소 짓고 자신이 영수에게 줄 수 있는 젊음의 기운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들은 함께 리조트 산책로를 걸으며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저 멀리서 들리는 바다의 속삭임을 함께 느꼈다. 영수는 자연스럽게 혜린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 닿는 미세한 떨림, 그 설렘은 20대의 사랑처럼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절제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저녁에는 해변 근처의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촛불과 조명이 감미롭게 빛났다. 혜리는 시원하게 웃으며 와인을 따라주고 영수는 그녀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혜리는 언젠가 나랑 해외 배낭여행 도전해요 라고 말했고 영수는 익숙한 도시와 행사, 거래로만 가득 찬 자신의 삶의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여러 번 만남이 이어질수록 둘은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아버지와 딸일지도 모를 나이 차이, 삶을 통과하는 방식도 바라보는 세상도 달랐다. 영수는 치밀하게 계획된 시간 속에서 산 사람이고 혜리는 오늘 하루의 감정과 충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다름은 오히려 강렬한 끌림과 호기심이 되었다. 혜리는 영수에게서 느껴지는 뚝심, 말수가 적지만 깊은 눈빛, 여유로운 동작에서 오는 묵직한 매력에 빠졌다. 영수는 혜린이 자신의 일상에 던져주는 작은 돌멩이, 예기치 못한 웃음소리, 자신감과 긍정의 언어들 속에서 점점 젊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자라났다. 둘의 대화에는 종종 나이, 인생 경험, 삶의 가치관에 대한 화두가 오갔다. 혜리는 감정 표현이 솔직했고 저는 사랑도 인생의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해도 후회해도 적어도 살아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영수는 오래전부터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 있었으나 혜린의 마음에서 진짜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조금씩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특별하지 않은 평일에도 둘은 시간을 만들어 작은 드라이브를 나갔다. 바닷가 커피숍, 남포동의 야시장, 산복도로, 전망대 등 부산 곳곳을 누비며 각자의 추억을 공유했다. 젊음과 중년, 자유와 책임의 틈새에 선 두 사람은 그 차이마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영양분으로 여겼다. 때로는
가치관이 부딪혔고 작은 의견 충돌도 있었으나 매번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풀파티에서 혜린이 먼저 영수를 수영장으로 끌고 갔다. 영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연령에 대한 체면을 버리고 풀 속에 들어섰다. 투명한 물 속에서 서로 장난치고 웃으며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욱 허물어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나이도 배경도 모두 잊고 오직 상대방에게 집중해 있었다. 이렇게 이어진 매번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매번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활동, 때로는 설레임 가득한 키스, 때로는 긴 대화와 침묵. 둘은 자신들만의 균형점을 조금씩 찾아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나이와 지나온 시간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 상대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싶은 열망이 점차 커져만 갔다. 풀사이드의 파도 소리, 밤하늘의 별빛, 지는 노을이 두 사람 곁을 감싸 안았다. 차이에서 시작된 관계는 점차 하나의 리듬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하나둘씩 드러나는 비밀, 두 사람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영수와 혜리는 더 깊은 곳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밝고 가벼운 농담, 서로의 취향과 일상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가 채워졌다면 이제는 아무런 예고 없이 조용한 밤의 공기와 함께 속 깊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어느 날 부산 해안가의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침착하게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파도가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바깥 세상을 배경 삼아 주었다. 혜린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예전에 이혼을 했어요. 별로 숨기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말할 용기가 잘 안 났어요. 혹시 실망할까봐 그 순간 영수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가 곧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숨길 필요 없어. 그걸 말해준 네가 더 용감한 거야. 혜린의 고백은 길게 이어졌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그녀 인생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노라고. 결혼 생활의 막막함, 책임과 의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영수도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연민과 공감을 넘어 특별한 신뢰를 느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가식이 섞인 농담 대신 진짜 바람과 고민, 상처와 희망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바다에 새으며들 무렵 둘은 모래사장을 함께 걷고 있었다. 파도 소리에 감춰진 고백들이 오갔다. 어렸을 땐 가족 때문에, 커서는 남편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 살아왔어요. 이혼 뒤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매일 고민했죠. 영수 오빠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하는 시간에 의미를 두고 싶어졌어요. 난 성공만이 내 삶의 가치라고 믿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아가는 중이야. 네가 말해주는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게 하더라. 두 사람은 과거의 후회와 상처에 대해 과장도 변명도 없이 진솔하게 나눴다. 영수는 젊었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적 평가에 매달려 자신의 욕망을 억눌렀던 이야기,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만큼 길었던 상실의 시간, 그리고 다시 사랑을 꿈꾸게 된 떨림까지 고백했다. 혜린도 이혼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 친정과 익산 호의의 눈초리, 자존감 회복의 어려움, 다시 시작함에 따른 불안 등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조차도 영수에게 편하게 꺼낼 수 있었고 그 역시 아무 말 없이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인생관, 사랑과 용서, 상실을 극복하는 자세에까지 이어졌다. 나는
이제 실패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줬으니까요. 혜린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야 알 것 같아.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서로의 불완전함을 품어주는 것 아닐까? 이런 깊은 공감과 신뢰가 쌓여가면서 두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안도감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때론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시선을 맞추는 시간들이 유난히 소중하게 다가왔다. 말이 없어도 공유되는 따뜻함, 상대방 존재만으로도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분. 영수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을까? 혜리는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나도 믿어요. 저희가 서로에게 가장 진짜의 자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해질녘 부산 바다의 붉은 노을 아래 서로의 마음이 진실하게 맞닿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둘의 관계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약해질 수 있는 용기, 결핍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언젠가 다시 다가올 시련을 함께 이겨낼 거라는 믿음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감추어진 것은 없었다. 오히려 비밀을 나눔으로써 그들만의 여행은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 주변 세계의 개입 부산의 초여름, 햇살이 거리에 부딪혀 반짝이고 바람 사이로 실록의 내음이 퍼졌다. 짧고 강렬했던 비밀스러운 만남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일상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 영수와 혜리는 각자의 삶에서 더 이상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두 사람의 거듭된 약속과 대화, 가까워지는 마음은 점차 주변 세계의 시선과 사건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영수는 부산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대형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야 했다. 수백 명의 VIP, 투자자, 업계 리더들이 모인 화려한 자리. 그는 검정색 맞춤 양복을 입고 신중한 태도로 연설을 준비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위상, 그 자리에 걸맞은 책임도 따랐다. 그러나 영수의 속마음은 늘 그랬듯 행사장의 분비는 소음에 으스러지지 않는 고요한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한편 해리는 여행 가이드 업무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필이면 오늘 해외 기업 손님이 포함된 특급 VIP 투어 그룹의 현장 안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름표와 유니폼을 매만지며 호텔 로비에서 손님들을 기다릴 때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엄습했다. 여행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야 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지곤 했다. 완벽하고 프로페셔널해야 하는 그녀의 얼굴 이면에도 사적인 마음의 수면 아래 일렁이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다. 행사는 부산의 주요 인사와 국내외 유명 기업 대표들, 언론 관계자들까지 총출동한 대규모 이벤트였다. 영수는 개회사 연설을 마친 후 주최 측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고 여러 투자자와 짧은 미팅을 이어갔다. 그의 곁에는 항상 비서진과 업계 동료들이 있었다. 해리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이동, 경로 관광 정보를 꼼꼼히 안내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운명처럼 한순간 복도 끝에서 서로의 모습을 확인했다. 영수는 낯익은 눈빛과 체형에 본능적으로 시선이 머물렀고 해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다. 짧은 마주침 이후 두 사람의 가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편한 떨림이 남았다. 행사장 곳곳에는 언론사 기자, SNS에 실시간 올리는 블로거,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많았다. 행사가 끝나고 각자의 집에 돌아왔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오늘 그곳에서 널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덕분에 나도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둘의 대화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간결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볼까, 혹시라도 작은 실수 하나로 복잡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다. 어느 날 혜린이 모처럼 오후에 짬을 내 영수와 해운대 카페에서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 또 한 번 SNS상에서 익명 계정으로 혜린의 사진이 오르내리며 이 가이드 부유한 중년 남성과 사귄다는 소문이 있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그 즈음 영수의 사업 역시 악재를 맞았다. 경쟁업체에서 치열하게 파고드는 신사업과 관련된 스캔들, 이사회에서 터지는 소문, 사적 관계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까지 겹쳐졌다. 서로의 마음에도 점차 작은 균열과 불안이 쌓여갔다. 어느 날 늦은 밤, 혜리는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다.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둘은 그 밤 긴 대화 끝에 처음으로 눈에 띌 만큼 흔들렸다. 이처럼 현실의 세상, 소문, 책임, 주변의 날 선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고민과 불안을 마주했다. 밤바다와 고백 연이은 오해와 소문, 주위의 시선과 현실의 벽이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 조용한 그늘을 들이우던 어느 날 밤. 영수와 혜리는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잡고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다. 달빛은 잔잔하게 파도 위에 부서지고 시원한 바람 속에는 하루의 피로와 복잡한 생각이 실려 있었다. 모래사장은 비수기라 한산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둘을 감쌌다.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은 혜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영수도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바다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잠잠한 바닷바람이 머리칼과 옷깃을 흔들고 흘러간다. 그동안 쉽게 내뱉지 못한 마음속 말들이 천천히 가슴 위로 떠올랐다. 오빠, 파도 소리 듣고 있으니까 조금은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렇게 바다에 올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저 자신이에요. 항상 밝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도 사실 나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오빠를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는 모든 게 쉬울 줄 알았는데 세상이 생각보다 차갑더라고요. 영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손끝에는 따뜻함과 긴장, 그리고 미세한 떨림까지 전해졌다. 나는 사실 오빠가 처음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나이, 경험, 세상을 보는 시선, 모든 게 달랐죠. 그런데 오빠를 만난 이후로는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다시 사랑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처럼 바보같이, 솔직하게. 혜린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영수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린아, 나도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어. 사실 이전에 내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했어. 성공과 책임만을 좇으면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몰랐지. 네가 내 일상에 들어오고 나서 나는 오랜만에 누구를 생각하며 잠 못 드는 날이 많아졌어.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도 두려움이 많아. 그의 고백엔 진심 어린 망설임과 깊은 연륜, 그리고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내 나이나 사회적 위치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했고, 또 다른 누구에게 상처를 줄까봐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 하지만 너 없이는 이제 내 하루가 공허한 걸 느껴.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잠시 채웠다. 시간마저도 멈춘 듯한 밤,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 모두 지난 시간을 되짚고 있었다. 해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영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지막히 대답했다. 잠시 눈물이 고인 해리는 이윽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 불안, 두려움이 이날 밤 어느 정도 녹아내렸다. 서로 나누었던 상처, 삶의 무게, 세상을 향한 망설임. 그 모든 것이
이 바닷가 밤 공기 속에서 서서히 용서와 위로로 변해갔다. 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다. 두 사람 앞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내일과 세상의 편견, 수많은 시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밤, 이 바다 앞에서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이전보다 더 강하게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다. 멀리서 배 한 척이 고요히 바다를 가르고 어둠 속 등대 불빛이 깜박였다. 그 밤, 바다는 두 사람의 사랑과 용기, 다시 시작하는 희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위기와 선택 바닷가에서의 솔직한 고백 이후에도 현실은 결코 두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해운대의 밤바다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된 일상은 거칠고 냉정했다. 영수는 연이은 회사 일로 바빠졌고 혜린 역시 여행사 프로젝트와 가족 문제, 주변의 수군거림에 시달렸다. 따로 있을 때마다 늘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연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한 질문이었다. 영수는 회사 내에서 점점 거세지는 경쟁과 불안정한 경영 환경, 그리고 불쑥 떠오르는 사적인 루머들에 시달렸다. 이사회에서 요즘 대표님께서 사적으로 감정적이신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상담을 제안하는 임원도 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혼자 사무실에 남아 메모장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편 혜린도 쉽지 않았다. 동료나 후배들을 통해 끝없는 소문이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섬 안에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다. 영수는 연락을 걸고 싶은 마음과 혹시 혜린을 힘들게 할까 걱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몇 번이나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혜린 역시 오빠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점점 연락은 줄고 짧아지고 때로 답이 하루씩 늦어지기도 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차가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꺼내지 못한 진짜 고민들은 점점 쌓여갔다. 하루는 혜린이 바다 근처 산책로에 혼자 나가 넌사인 아래에 멈춰섰다. 파도 소리는 언제나처럼 변하지 않게 들려왔으나 마음은 어쩐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 끝에 그녀는 영수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영수 역시 회의가 끝난 심야 시간. 차 안에서 멍하니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봤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길게 떨어져 지내게 됐다. 서로의 부재가 익숙해질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다. 가끔씩 서로를 떠올리다 깊은 한숨만 내쉬는 날도 많았다. 그 사이 혜리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봤다. 가족과의 관계, 결혼과 이혼, 업무와 삶. 자기 자신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음에도 여전히 본인의 행복을 미루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영수 역시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서 자리 잡은 무게와 책임도 크지만 그늘 아래에서 맞이하는 외로움이 점점 더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각자가 서로 떨어진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혼신을 다했다. 마침내 짧지 않은 침묵 끝에 두 사람은 동시에 손에 휴대폰을 잡았다. 위기와 선택의 순간, 둘은 이전처럼 모든 걸 숨기는 대신 결코 돌아가지 않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선택 앞에서 서 있다. 재회와 수용 시간은 멈춘 듯 지나갔다. 각자의 현실 속에서 외로움과 고민을 견디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을 다시 흔들었다. 그날 오후, 영수는 회사 미팅 중 갑작스러운 통증에 휩싸였다.
책상 앞에서 갑자기 어지럼증과 심한 머리 아픔을 느꼈고 동료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다. 근심과 피로 쌓였던 스트레스가 결국 그를 흔들었던 것이다. 의료진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지만 며칠간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 조명을 바라보는 동안 영수는 지난 몇 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렇게나 취약할 수 있다니.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 결국 혜린이구나.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가 혜린에게 연락을 전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영수는 다소 놀란 듯 미소를 지었다. 오빠, 많이 놀랬어요. 나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오빠 없으면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걸 이렇게야 깨닫다니. 영수는 미소 뒤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병실에서 혼자 있으니까 네 생각만 계속 났어. 진심으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게.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진솔하게 이어졌다. 휴식 기간 동안 해리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잡다한 일상을 함께했고 영수는 그간 말하지 못했던 고민까지 모두 풀어놓았다. 둘 사이 잡은 손에는 따뜻함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영수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퇴원할 즈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놀라는 시선, 걱정 어린 목소리, 축하와 우려가 섞였지만 영수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혜린 역시 자신의 가족과 동료 앞에서 조금은 두려움을 안고 마음을 열었다. 소문과 편견, 차이와 두려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조금씩 더 용기 내어 각자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어느 저녁 영수는 혜린에게 말했다. 내가 이제야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항상 내 덕분인 것 같아. 혜린이 잔잔하게 대답했다. 나도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과거에 홀로 갇혀 아파했을 거예요. 앞으로 상처도 실수도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비밀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다른 두 사람, 무모한 도전이라 서성거렸지만 그날 밤 부산 바닷가의 등불 아래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응, 나도. 그리고 늘 이렇게 손을 잡아줄게. 적막한 밤바다 너머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더 이상 헤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바다, 새로운 사랑 부산의 여름은 언제나 그렇듯 푸르고 드넓은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은 매일 조금씩 다른 표정으로 그들을 반겨주었다.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세상의 시선까지 이제는 저 멀리 밀려가는 파도처럼 멀어진 듯했다. 영수와 혜리는 어느덧 익숙해진 해운대의 산책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는 나란히 모래 위에 길게 늘어졌다. 바람은 짭조름한 소금을 품고 있었고 주변의 소음마저도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다. 오빠, 바다 냄새,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맑게 느껴져요. 혜린이 고갯짓으로 바다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영수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곁에 선 혜린을 바라봤다. 네가 있어서 그런가 봐. 예전엔 이 풍경이 그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순간이 새롭고 설렌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이전처럼 망설임 없는 눈빛, 더 이상 숨을 필요 없는 따뜻한 손길이 오갔다. 주변에 누가 있든 더 이상 두려움도 비밀도 도망칠 이유도 남지 않았다. 혜리는 바다 앞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켰다. 영수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들의 일상도 조금씩 변해갔다. 가끔은 크고 작은 시련도 여전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뉘엿뉘엿 바다로 잠기던 시간. 오빠, 우리 앞으로도 여기처럼 항상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영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물론이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언제나 오늘처럼 이 파랑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자. 너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확실함이 없었다. 지난 시간의 상처와 흔들림, 헤어짐의 위기와 화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안은 그저 그들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두 사람은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둘 사이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하고 달콤한 비밀이 아니라 서로를 수용하고 성장시키는 새로운 삶의 빛이자 평생을 향한 다짐 그 자체였다. 해리는 손을 뻗어 영수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수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무렵 두 사람은 함께 파도에 발을 담근 채 작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해운대의 푸른 바다와 하늘까지도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랑의 흔적은 부산 바다처럼 늘 푸르게 남아 앞으로의 삶을 언제나 지켜주는 용기와 희망이 되어주리라는 믿음이 두 사람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